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럴 때 단풍 구경 가셔야죠. 어쨌든 오늘은 말이죠, 대륙에 신라하고 백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대륙에 고려, 그러니까 왕건 고려까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고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면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이, 대륙에 고려가 있었다는 이 무리들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거 책 모시기도 있네. 책 모시기, 그 다음에 시민 역사 고수 연구가 연합. 역사 고수래. 아유,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2023년 6월 10일 날이에요. 시민 역사 연구가들과 한국사 전문 유튜버 채널 책보고 그리고 6만 구독자가 함께 했다는 거야, 이 성명식을. 그래서 식민 한국 역사관 탑8을 위한 대국민 성명식을 가졌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했냐,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 전까지, 그러니까 이성계의 조선시대 전까지는 삼국과 고려를 통해서 중국 동부 대륙과 한반도의 주인임을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은 삼국하고 왕건 고려가 중국 동부 대륙에 있었다는 거야. 그죠? 이런 거를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여기 참가자를 보면 시민 역사 연구가 대표 오재성. 오재성 누군지 아십니까? 책 모시기에 거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륙에 이제 신라, 백제, 고려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의 대부. 뻔하잖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성명서를 발표했겠냐고. 중국 대륙에 삼국시대 고려까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주최한 주최자가 이제 책 모시기고, 근데 웃긴 게요, 이거를 주최한 사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책 모시기인데, 이 책 모시기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오재성 씨, 그리고 그 앞서서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중재 씨라고 있어요. 이중재. 이 사람이 대륙 고려설을 주장한 원조입니다. 원조. 이 이중재 씨가. 그 계보가 있는 거야. 이중재 씨, 그 다음에 오재성 씨, 그 다음에 책 모시기. 근데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발견이라면 중앙일간지라든지 언론사, 여기에 이제 거기 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 근데 이거를 언론사에서 발표를 해주는데, 그 언론사가 어디냐면요, 골프타임즈라는 언론사예요. 이게 언론사인지도 모르겠어. 골프타임즈, 골프에 관련된 그런 언론사겠죠.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영등포.
여기야. 이게 도대체 언론사인지 이게 알 수는 없어. 여긴데. 그리고 그 기자가 있어요. 이거를 발표한, 이 성명식을 발표해 준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정노천 씨라는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이제 뭐 칼럼니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발표를 해준 거야. 근데 이 정노천 씨도 이 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겠죠. 아, 이게 뭐 대단하다면 뭐 중앙일간지나 중앙언론사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 성명서를 좀 발표하려면 좀 가오가 있지. 아니, 이런 조그만 언론사에서 그것도 좀 관련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륙 고려설이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이거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 이중재 씨에 의해서 이제 대륙 고려설이 이제 주장이 된 겁니다. 이 이중재 씨가 뭐라 그랬냐면, 고구려와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도, 왕건 고려를 말하는 거죠, 진화 대륙에 있었다. 확정은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건 고려까지 대륙에 있었는데 우리가 왜 잘못 알고 있게 됐냐? 일제시기 이병도를 비롯한 역사학자들이 날조한 거다. 날조. 날조. 근데 이 날조라는 거는요, 그러면 이병도를 비롯한 이 역사학자들이 왕건 고려가 대륙에 있는 것을 이 한반도로 축소시켰다는 얘기인데 뭐 근거도 없어. 그럼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서 분석을 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날조했다는 거. 날조. 가장 단순한 얘기잖아요. 날조. 이래버리면 뭐 날조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날조라는 근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나오네. 친일파를 등용을 했기 때문에 일본 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야. 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이 강단 사학자들도 무지하게 잘못했거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 왕건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는 이거를 날조를 했다. 그 다음에 더욱 무시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 알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명나라하고 협상을 했대. 또는 명나라하고의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한반도로 왔다는 거야. 이성계 일파들이. 그래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야. 지금 한반도에 있는 조선. 와,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역사 기록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재 씨가 왕건 고려가 대륙에 있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중재 씨 그 뒤에 오재성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 있잖아요. 삼국사기 기록은 범아시아적인 역사다. 범아시아적인 역사래. 진짜. 근데 한반도로만 압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삼국사기의 기록은 유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올나라가 있던 지역에 누가 있었냐? 그 지역은 사로신라. 사로국 아시죠? 백제, 고구려, 그리고 가야와 외국까지 포진해 있었다.
동의의 활동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유연제 노오 월나라.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채치원 열전에 나오잖아요. 제가 동영상도 찍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 사로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구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야. 유연제 노오 월나라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확실히 돼야 되는 거야. 그 근거의 바탕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역사적인 기록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근거로 돼야 돼.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또 연속성 있게 짜맞춰서 그리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근거를 댈 수가 없지. 응?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륙 고려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뭐 앞서서도 뭐 성명식의 주체였던 책 모시기,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청나라 한 중기 정도에 이제 대청 광여도라는 이제 지도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 여기에 보면 고려사에 등재된 그 중국 지명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책 모시기가 28개를 이제 간추렸습니다. 뭐 순천부터 뭐 창평, 천수산, 개평, 홍조 이렇게 28개를. 이거를 여기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건 맞아요. 중국 지명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근데 이 지명들이 고려사에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모시기의 주장은 뭐냐? 고려가 이 지명에 고려사에 나오기 때문에 고려가 여기까지 위치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안문 여기 산사성까지 이렇게 고려라는 거예요. 이게 고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대륙 고려설을 주장하는 이 무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내세우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책 모시기가 내세운 이 주장을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28개 지명 전체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기서 딱 집어가지고 한두 가지를 갖고, 아, 이것은 잘못된 근거다 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북경 있잖아요. 지도에 보시면 이 북경에 보면 천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천수산. 그러니까 천수라는 게 뭡니까? 뭐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잖아. 천수. 그래서 이 천수산의 천수 요 한자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천수 요 한자예요. 이 천수산이 지금 북경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고려사에도 천수산이 나온다는 거야. 책 모시기의 주장은. 근데 제가 암만 찾아봐도 이 천수산, 이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천수라는 게 안 나와. 고려사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책 모시기는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고려사에. 근데 없어. 이 한자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세종지리지 임진현 편에 보면요. 봉화가 하나가 있는데 도라산이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라산, 그러니까 임진현에 도라산이 있고 이 임진현 서쪽에 있다는 거야. 이 도라산은. 그리고 이 임진현 북쪽으로 임강, 그 다음에 천수산에 응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천수산이 있어. 그래서 이 중국의 북경에 있는 천수산하고 똑같나? 봤더니 한자가 틀려.
물수자를 썼어. 천수. 아니잖아. 이 북경에 있는 한자는 천수, 뭐 오래 산다는 의미의 천수잖아. 한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세종지리지에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요, 어디 있냐면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개성부 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세기 정도에 이제 나온 거잖아. 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책은요, 여기에 나오더라고. 송악산 국사당 봉수 북쪽 11리에 있다. 그러니까 송악산 국사당이 여기 개성부에 있는 거죠. 이 개성부 북쪽으로 황해도 강으면 성산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장담부 천수산에 응한다. 천수. 여기서 나온 거야.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경에 있는 그 천수산이라는 그 지명의 한자랑 똑같은 것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나온 거야. 책 모시기는 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나온 것을 교묘하게 고려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을 했더라고.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책 모시기의 이 주장, 고려사에 있는 지명이 이제 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이 내용은 완전 이제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 모시기 그 방송을 한번 보세요. 교묘하게 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해놨어요. 고려사에는 없어. 안 나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천수산이 있고, 이 서쪽으로요, 이 대동시인데, 이 대동시, 그러니까 산서성이 있는 거죠. 중국 산서성의 대동시 밑에 안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오랑캐들과의 어떤 교역, 아니면 무슨 뭐 군사 전초 기지 뭐 이런 거죠. 관문이라고 하면 이제 관문이에요. 그곳이 이제 안문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게 고려사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고려사 세가에 따르면요, 서기 1088년에 거란이 이제 압록강에 이제 다리를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압록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그랬더니 고려 선종이, 이제 이 당시 고려왕이 선종입니다. 선종이 이제 사신을 보낸 거야.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신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라면 이제 거란 선순영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서희의 단판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그때 양쪽 국경을 이제 분담해서 성책들을 축조를 했다. 그쵸? 서희 단판으로 이제 그 거란하고 고려가 합동으로 이 압록강 주변에다가 이제 강동육주를 설치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하공진을 압록강 구당사, 그러니까 구당사가 뭐냐면 이제 정찰 뭐 이런 거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하공진을 이제 압록강 쪽으로 보낸 거야. 왜냐하면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거란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네가 감시해라. 저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거란족들이. 그래서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압록강 쪽으로. 그때 안문에 파견했다. 그때 안문이 나온 거야. 와, 여기 산서성에 있는 안문이라는 이 한자랑 똑같은 게 고려사 세가에 나온 겁니다. 예? 와, 이거 깜짝 놀랄 만한 거잖아. 응?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하공진이 이 책 모시기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산서성 여기 간 거야. 여기. 응?
거란을 좀 감시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암문이라는 곳이요, 압록강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책모식의 주장대로라면 이 암문 북쪽의 인근에서 바로 압록강이 나와야 돼. 에? 그러면 이 암문이, 고려사 세가에 나오는 이 암문이 중국 땅에 있다, 그것이 실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압록강이 이 암문 위에 있다고 근거를 대야 되잖아. 그런 건 못 되지. 그냥 지명이 암문이라는 게 고려사에 나왔고 그것이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얘기할 게 아니고 압록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지. 그쵸? 어쨌든 압록강에 있는 거야. 압록강에 가가지고 하공진이가 이제 살핀 거야, 거란족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암문이, 중국 땅에 있는 이 암문이 고려의 암문이라고 이게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려면요, 압록강도 나와야겠지만 또 한 가지가 나와야 돼. 종족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여진족이 나와야 돼. 여진족이 이 옆에 있어야 돼. 응? 그래야 이 책모식의 주장이 들어맞게 되는 거야. 자, 고려사에 따르면요, 이 하공진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 암문으로 파견되기 전 일이에요. 이때 동여진을 공격을 하다가 패배한 일이 있었어요. 여진족을, 동여진을 공격하다가 이제 패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하공진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유종인데, 유종이 있어요. 이 유종이 이제 앙심을 품은 거야, 이 동여진족에 대해서. 근데 이 동여진족이 이제 조공을 바치려고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화주관에 도착을 한 거야. 화주라는 그 관문이죠. 관문에 도착을 한 거야, 조공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 유종이란 놈이 이 조공을 바치려고 온,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야, 조공을 바치려고 온 동여진 얘네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공진하고 유종이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진족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여진족에 대해서는 이 책모시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거를 대기 어렵거든. 자, 이 고려사에 나오는 이 암문이라는 지명은 중국 대륙에 있는 산서성에 있는 이 암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차용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 중국 산서성에 있는 암문도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과의 어떤 교역이라, 아니면 그런 얘네들을 감시하기에는 관문이잖아. 이걸 따온 거야. 왜냐하면 지금 압록강의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에. 압록강 북쪽으로 여진족도 있고 이쪽은 거란족이 있잖아. 그걸 빗대서 이 암문이라는 지명을 차용을 한 겁니다, 고려에서. 아시겠죠? 이걸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고려에서 이 중국 지명을 차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지, 책모식이. 그리고 대륙에 고려가 있다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지. 고려 어느 왕 때냐면요, 성종입니다. 성종.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종이 중국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야. 서기 985년에요 성종 때죠. 송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는 대대로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쫓고
열심히 공물을 보냄으로써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와,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 다음에 서기 990년에 성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인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유학을 숭상했다. 또한 아득한 옛 풍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민족의 어떤 정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려 사람들이, 왕건 고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의 공자, 맹자의 유풍을 알게 했다는 거야. 이 정도입니다. 고려 성종이 완전히 그냥 중국몽에 빠진 사람이야. 물론 뭐 신라,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뭐 김춘추 이후부터는 뭐 거의 뭐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그게 이제 그 신라가 이제 고려가 된 거 아닙니까? 신라 지배층이 고스란히 고려의 지배층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 동영상에도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이랬던 고려 성종이에요. 이 고려 성종이 기록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거란의 1차 침공, 그러니까 손손영이 침공했을 때 서희의 단판이 있은 이후에 주, 군, 현에 대한 명칭을 바꿉니다. 물론 이제 고려 초기에도 한번 바꾼 적이 있어, 명칭을. 근데 이때 중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이 고려 성종이 또 바꾼 거야, 명칭을. 그게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변도읍이라고 있어요. 안변도읍. 이게 이제 이 지도가요,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온 건데, 동여도라는 고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변도읍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강원도 고성 북쪽, 금강산 있는 쪽이죠. 여기 안변이 있어요, 안변. 이 안변을, 자, 잘 보세요, 이제 유래를. 본래 고구려 비여홀 군이었다. 비여홀. 처음에 이제 비여홀이라고 불렀던 거야. 삼국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비여홀 군. 이것을 신라 경덕왕이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꿨냐? 삭정군이라고 바꿔요. 삭정. 그리고 고려 초에는 이 삭정군을 어떻게 바꿨냐? 등주라고 바꾼 거예요. 등주. 등주. 근데 그 책 모시기는 지금 산동반도에 등주가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야. 여기 강원도 고성 북쪽에 있는 이 안변을 산동반도에 있다는 거야. 고려 초에 등주라고 바꾼 거야. 등주.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벼로. 그러니까 뭐 그냥 정식 어떤 이름보다 이제 우리 이름도요, 사람 이름도 예명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식 그 이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명칭으로 이제 예명을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주에 대한 벼로가 뭐였었냐? 삭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삭방. 이 삭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 대륙에 산서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 안문 서쪽에 삭방이 있어요. 삭방. 벼로로 삭방이라고 칭했다는 거야. 이 등주를. 아시겠죠? 이걸 누가 지정을 했냐? 성종. 아시겠죠? 성종 때 바꾼 거야. 삭방이라고도 불리워졌다는 거야. 산서성에 있는 삭방을 따온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주 있잖아요. 청주. 청주 목에 보면 목주라는 곳이 있어요. 벼로를 뭐라고 불렀냐? 신정. 지금 하북성에 있는 겁니다. 성종 때 지정을 했다.
따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 하북성에 있는 신정이라는 지명을 따온 겁니다. 성종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주가 있습니다. 청주, 목의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벼로를 상산 아시죠? 하북성에 있잖아. 상산. 성종 때 지정했다. 벼로로서. 그 다음에 많습니다. 뭐 예주는 단양 아시죠? 양쯔강 이남에 있잖아. 성종 때 지정. 안동부에 보면 기양현이 있는데 벼로를 청하. 성종 때 지정. 염주라고 있습니다. 벼로를 오원이 산수성에 있습니다. 자, 안문 서쪽으로 삭방이 있고 삭방 서쪽으로 오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종 때 지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려 성종 때 이 주, 군, 현에 대한 명칭을 바꿨는데 대부분이 중국 명칭을 그대로 차용을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 지명을 따온 거야. 그래서 고려사에 중국 지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왕건 고려에 방문한 송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서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긍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짜로 왕건 고려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송나라로 돌아가서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려 도경이에요. 고려 도경.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123년에 이제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송나라 서긍이라는 사람. 이 고려 도경 내에 한번 내용을 보시죠. 고려는 어디냐?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혔다. 그러니까 바다로 막혔다는 거야.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아 있다. 와, 요수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요하라고 생각이 들잖아. 아, 그렇다면 고려가 요수까지 국경을 접했나? 이 내용을 두고 또 그냥 이 대륙에 고려가 있다는 사람은 또 자지러진 겁니다. 이게 봐봐라, 고려 땅이 요수 근처까지 있었잖냐. 이거는 서긍이 한 말입니다. 서긍이 이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고려가 초창기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응? 이 고려 말에 공민왕 때는 이제 한번 이 만주 쪽을 한번 침공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때. 근데 그 전에 이 요하 근처까지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서긍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자세히 모르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다음 얘기입니다. 북쪽으로는 옛 거란 지역과 접경했다. 이겁니다. 옛 거란. 그러니까 지금 서긍이 올 때는요,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 거란이다. 금나라가 차지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차지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서쪽으로 요수와 맞닿아 있다는, 이거는 서긍의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레발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금나라 맞닿아 있다. 이 얘기를 쓰고요. 자,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려의 위치에 대해서. 고려는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 연산도, 지금은 뭐 요하 서쪽이죠. 거기서 이제 요하를 건너면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연산도에서 고려 국경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낙양에서의 거리입니다. 어쨌든 요하를 건너야 이제 고려 국경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세워진 고려는 등주 여기입니다. 등주, 빈주 여기입니다. 체주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주본다. 여기입니다. 그죠? 고려가 여긴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에서 이제 고려로 가려면 육로로 가는 것보다 머니까 이제 바다를 이용합니다. 백기를 이용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다. 남풍을 타야 돼. 그러니까 요 고려로 가려면 이제 뭐 여기서 출발하든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항로를 개척을 하죠. 여기 그 닝보 여기 시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건너는 이제 항해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배를 타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다를 건넜다는 거야. 고려로 가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초원 열전에도 나오잖아요.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삼국사기에도 나오잖아. 바다를 건넜다. 바다가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만 왕건 고려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다를 건너야 고려가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나온 거야. 이 서문을 누가 썼냐? 정인지라는 사람이 씁니다. 정인지는 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정인지. 이 사람이 쓴 거야. 어? 고려사 지리지 서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생각건대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가리워졌다. 삼면이 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서해, 남해, 동해 한 구석이 육지에 연접했다. 그죠? 북쪽으로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려의 위치라는 거야.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고 한쪽 면이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다. 정인지가 한 얘기야. 그리고 이제 고려 초에 명칭을 이제 한번 변경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성종 때 중국 지명을 그대로 차용해서 썼다. 그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성종은 주, 부, 군, 현, 및, 관, 역, 강, 포, 명호를 고쳤다. 딱 나오잖아요. 대다수 성종 때 많이 바꿨단 말이야, 명칭을. 그때 중국의 지명을 많이 차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제가 쭉 설명을 했죠. 그 책 모시기,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맞습니까? 이 사람들 주장이? 자, 고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삼면이 바다고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성종 때 중국 지명을 차용했기 때문에 고려사에 중국의 지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뭐 책 모시기를 비롯해서 그 뭐 대륙에 고려가 있었다고 설레발치는 이 무리들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